자, 이어서 V밴딩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2024 소재의 크기는 50에 2mm, 소재의 초기 온도는 20도, 그 다음에 등온, 냉각, 평면 변형률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화강은 마이너스 1mm, 그 다음에 마찰은 마찰계수 0.1의 소프트 콜드 조건. 그래서 펀치 스트로크는 우선 10mm로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이 오토캐드에서 그린 다음에 DXF 파일로 빼서 이거를 임포트를 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사각형 형상이 있는 데서 이 끝점에서 아래로 2mm, 가로로 2mm로 홈을 파줘서 보토밍을 할 수 있도록 홈진 다이 형상으로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직접 DX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해놨으니까, 자, 네, 이렇게 오겠죠? 그럼 0번이 재료, 1번이 펀치, 2번이 다이. 이와 같이 와서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오토로 맞춰주면은 펀치, 재료, 다이가 담과 같이 설정이 되겠죠. 자,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AA2024 소재를 소재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는 고정 상태, 펀치는 마이너스 1mm로 이렇게 10초까지 마이너스 1mm로 내려가도록 했고, 마찰은 라이브러리에서 소프트 콜드 조건으로 들어가서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을 주면은 끝났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성형 조건에서 요거는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종료 시간은 10초.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판재 성형에서는 스프링백 해석 스텝 수를 10개 또는 20개 넣어서 해주면 되고, 공정 제어에서 요소망 재구성을 없음으로 해주면 되고, 소재는 자동 격자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서 해석을 진행을 해주면 됐죠. 뭐 3분 안에 다 했네요. 모델링만 해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면은, 얘는 해석도 간단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이렇게 많이 이 실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어요. 네, 가운데 부분부터 재료가 눌리면서 바깥쪽이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펀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인장 응력, 안쪽은 응력을 방향별로 한번 보죠.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10초까지 내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프링백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0초 성형이 완료된 시점이죠. 자, 이 점에서 이제 스프링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재료가 이와 같이 퍼지게 됩니다. 스프링백이 완료된 뒤에는 응력이 이와 같이 S자 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찍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엑셀에서 직접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절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으니까 1번은 121.65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11.16 마이너스 65.17 34.61 44.92 마이너스 68.5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126.79.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응력을 그려봤는데요. 그래프를 그냥 두께 방향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X축으로 오니까 XY를 돌려가지고 맨 위에 쪽을 3번, 2번, 1번, 가운데를 중립축 0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응력 분포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S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인장. 이거보다 이거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니까 동일한 값으로 한번 다시 똑같이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368. 그냥 여기는 300 소수점 띄고 계산을 해볼게요. 빨리 해보기 위해서. 오. 294, 308. 자,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죠? 대칭인 축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안쪽이 압축, 바깥쪽이 인장인 상태로 됐고 압축 쪽으로 중립축이 응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 말은 중립축이 압축 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응력 그래프가 이와 같은 식에서 일반적인 탄성변형 경화곡선이죠. 그 곡선에서 스프링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압축이 생겼던 부분이 인장으로 가고 인장했던 부분이 압축으로 가게 되면서 모멘트 평형이 맞춰지고 이때 재료에서 스프링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좀 더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그냥 예제 해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스트로크를 해서 보토밍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보토밍은 우선 그냥 하면 좀 아쉬우니까 거리를 재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충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되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캐드에서 이거를 45도 벽 방향은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방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촉점으로까지 인터랙션 포인트 개체 스냅을 쓰면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가 펀치가 재료를 완전히 눌렀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멘션을 한번 재보면은 네, 17.95초까지 내려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형 조건을 17.8초, 95초니까 거리가 17.95초였으니까 17.95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응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굽힘 응력 상태로 내려오고 있죠. 바깥쪽이 인장, 안쪽이 압축.
그리고 나서 이제 13mm 이 타임 있죠? 이 타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변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 우리가 1mm씩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1초에 1mm씩 내려오니까 여기는 펀치 스트로크가 16.9mm, 지금은 17.6mm,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변형이 이렇게 눌려졌죠? 17.95mm. 자,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압축 변형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는 보토민까지 Y방향 하중. 계산이 안 됐네. 어쨌든 형상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유효 응력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응력을 일방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펀치가 눌리게 되면서 완전히 재료가 눌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인작 응력이 생기고 이 부분이 다시 압축 응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재료가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해서 스프링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스프링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도를 직접 측정을 해보시면 돼요. 재료가 가운데 부분에서 강하게 눌릴 때 바깥쪽으로는 스프링백이 크게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지금 어떻게 안쪽 R, 내측 R을 3으로 했는데 내측 R을 3으로 굽혀주는 경우에 보토밍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응력이 스프링백이 거의 발생을 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형상이 동결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 그 하중 그래프가 나왔네요. 아까는 왜 안 나왔을까요? 자, 스프링백이어서 안 나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재료가 변형을 할 때 이때 힘이 좀 많이 들었다가 컨택 부분에서 힘이 들었다가 계속 하중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굽힘 변형이 되게 작기 때문에 하중이 크지가 않아요. Y방향 하중이. 그러다가 여기 부분은 보토밍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중이 엄청 높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도 0.2톤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재료에 큰 압축 변형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까지만 해도 이 보시는 것처럼 유효 응력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펀치하고 다이 사이, 다이하고 재료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눌러지게 되면은 여기는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부분인데 여기에 유효 응력이 발생을 했죠. 이 말은 재료가 여기서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성 변형, 재료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하고 이쪽밖에 없다가 보토밍으로 가게 되면서 벽면이 완전히 눌리게 되면서 재료가 완전히 압착되게 돼요. 그때 하중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보토밍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때 재료의 응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보토밍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서 스프링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료의 변형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선 일반 응력 변형, 굽힘 변형처럼 가다가 자,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재료가 인장과 압축이 생겼는데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죠. 재료가 아래쪽이 완전히 닿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을 힌지로 해서 바깥쪽이 들리게 되죠. 이게 이제 안쪽에 곡률 반경이 펀치 곡률 반경 성형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재료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료의 각도는 펀치 각도보다 더 작아요. 이때 스프링백이 작게 발생하면은 실제 제품의 각도가 펀치 각도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더 눌리면서 바깥쪽으로 눌리게 되고 재료가 면이 완전히 접촉하게 되면서 이제 보토밍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V굽힘 공정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자, 요거를 하시면 돼요. 스트로크를 15mm, 17mm로 해보시고 이 결과물을 찾아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토밍이 시작될 때 편지 이동 권위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재료를 돌려놓고 벽면에서는 따로 두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으로 쓰면 되고, 이때 스프링백 전후 각도, 최대 소성 변형률, 하중 변이 선도를 그려서 이 세 개를 그려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3포인트 밴딩하고 V 밴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했어요.